아니 저도 보는 내내 서현 씨처럼 다이어트를 해도 몸매를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어떻게 비엔나17 유산균을 챙겨 먹게 됐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아무래도 보셨다시피 저의 다이어트 최대의 문제점은 식사 조절이 안 된다. 학교 다닐 때부터 막 못 먹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뭐 몸무게를 재는 시간도 있었어요. 저희는 무용을 할 때는. 그래서 그게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좀 이어진 것 같거든요. 몸에 좀 나쁜 걸 알면서도 계속 포기할 수 없다면 그래도 좀 덜 나쁘게 몸에 좀 좋은 것들 채워주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 끼는 채식을 하고 또 요가로 운동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비엔나17 유산균 같은 것도 챙겨 먹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먹는 거에 비해서. 저는 오늘 혼돈의 그 자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건강에 나쁜 걸 했어. 그러니 그만큼 좋은 걸로 채우자.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네. 아침에 눈을 뜨자부터 당 폭탄, 혈당 스파이크 팍팍, 또 비교적 자주 알코올을 저녁 시간에 팍팍. 그러다 보면 식탐이 팡팡. 이게 바로 비만하고 당뇨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다행인 점을 우리가 찾았죠. 네. 체중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비엔나17 유산균을 챙기고 있는 점. 그래서 제가 퍼펙트 굿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서현진 씨 일상을 보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아침에 먹는 달달한 그 커피, 그다음에 그 맛있게 생긴 빵. 단순히 살을 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이 과정이 반복이 된다면 포도당이 지방 형태로 몸에 축적이 되고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는 그 세포를 손상하는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를 대량 발생시켜요.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당뇨,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 이 혈당 스파이크 요놈 정말 무서운 놈이네요. 저 오늘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당 좀 충전해야 된다고 과자로 막 했는데 이게 다 막 이런 막 혈당 스파이크를 야, 당장 끊어야겠네, 과자는.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할 때 하는 거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싶다면요. 식사 시 먹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건강한 식이섬유. 그다음에 단백질. 단백질도 좀 좋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아요. 그다음에는 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은 음식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위에 오래 머물면서 포만감이 높여지고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이제 좀 둔화가 됩니다. 그거는 당이 적기 때문에 아침에 먼저 채식을 드시고 약간의 탄수화물 충전을 정심에 하는 걸로 순서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서현지 씨가 드신 비엔나17 유산균도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12주간 같은 양의 식사를 주고 한 그룹에만 비엔나17 유산균을 투여를 하고 시간대별로 혈당을 검사를 했더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비엔나17이 그 포도당의 주요 수성체 중에 하나인 GLUT4를 발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저도 현영 씨도 비엔나17 유산균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비엔나17이 정확히 뭔지 닥터유가 설명해 주시죠. 네, 비엔나17은요. 건강한 한국인 3번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입니다. 정식 명칭은 우리 퍼펙트 라이프 식구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나17. 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나17은요. 식품의약품 안정처로부터 배변 활동 원활,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유산균입니다. 근데 이 BNR17이 유산균이잖아요. 근데 장 건강이랑 다이어트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저 좀 궁금하거든요. 역시 그 대한민국 최고 미녀 아나운서답게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내에 그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이 네.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나 또 생활 습관 등으로 장내에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자, 쌍둥이의 내장에서 박테리아를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마른 무균주의 내장으로 옮겼습니다. 이 비만한 쌍둥이의 박테리아를 이식받은 쥐는 체중이 증가했어요. 반대로 마른 쌍둥이의 박테리아를 이식받은 쥐의 체중은 네.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장내 미생물이 비만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또 다른 연구에서 요요 현상이 나타난 쥐에게 항생제를 탁 투여해가지고 장내 세균총을 모두 사멸을 시켰더니 네. 쥐에게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BNR17이 장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환자한테 8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보이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불편감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BNR17 유산균이 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 이유 또 있습니다. 뭐예요? 자, 사실 서현진 씨가 보여준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에요. 탄수화물 러버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맛있는 빵에 하얀 김이 올라오는 밥에 맛있겠다. 밤에 끓이는 라면에 점심에 피할 수 없는 국수.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분자 크기가 아주 작은 단당류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장내에서 빠르게 흡수가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BNR17이 단당류에 영향을 줘서 분자가 큰 다당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체외로 배출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못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BNR17 열심히 챙겨 먹어서 그나마 좀 덜 살이 찌고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 12주 동안에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하고 네. 자, 대변을 검사를 했더니 네. 다당류 함량이 대조군 대비 약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BNR17 유산균을 쥐에게 10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네. 지방 세포가 줄어든 것이 보이시죠? 오,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BNR17을 섭취한 쥐의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약 35%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